안녕하십니까, 보자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요. 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45살밖에 안 됐지만 벌써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제 어떤 진리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죽음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빼고는 어떤 진리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 사는 게 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는 게 뭔지, 제가 공을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게 다 내한테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사실 공의 이치인데요. 나한테 저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내한테 결정이 되니까요. 내가 누구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가족으로 보느냐, 나를 국가로 보느냐. 나를 국가로 보면 내 월드컵 경기가 재밌어지는 거고, 나를 국가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보게 되면 월드컵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구니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한다 치면 내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가 재밌는 거고, 삼성 라이온스가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근데 야구를 별로 제가 안 좋아하면 삼성이 이겨도 별로 시큰둥하고 대수롭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할 때 그 나가 결정이 돼야 어떻게 사물이 보이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으로 보고 있느냐, 나를,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동차에 기스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내 몸이 지금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날 때리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면 내 치과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저희 치과를 욕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제 치과를 좋게 평가하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을 만약에 내가 나라고 인식을 한다면 누군가가, 사실 영상은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닌데 누군가가 제 영상을 비난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내가 영상을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은 영상이고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한다고 칩시다.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면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짜증 내겠죠. 화를 내겠죠. 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기분을 나빠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독교를 이렇게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딱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기독교를 믿었지만 누군가가 기독교를 막 비난을 해도 아무렇지다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쥐고 있는 순간 이게 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쥐고 있으면 종교가 내가 돼버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까지 갔냐 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개념이 완전 패러다임이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국가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관순,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국가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또 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육체가 주는 쾌락, 그리고 육체가 주는 보드라운 거, 이런 것들, 맛있는 그런 느낌, 그게 또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영성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든 고통이 있어도 이거는 좋은 배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누구를 뭐를 나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나를 종교라 기독교라 생각하느냐, 불교라 생각하느냐, 내가 자동차라 생각하느냐, 가족이라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냐 그걸 알게 되면 세상이 다 결정이 나는 거죠.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서울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약을 처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 달라. 환자분이 와가지고 약 달라.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약을 주겠습니까? 뭐 어떻게 감기가 제가 의사라고 치면 감기라고 하면 감기약을 드리는 거고, 고혈압이라 하면 고혈압 약을 드리는 거고, 뭐 당뇨라면 당뇨약을 드리는 거고, 골절이라 하면 뭐 기부술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약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약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결정이 나야 내가 어떻게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는. 그렇지만 그 나를 다르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어떻게 나라는 것까지 왔는데요. 죽음을 결국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죽음이 끝이지 않습니까? 끝이라고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즐기면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즐기면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겪은 바로는 끝이 아니에요. 정현채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현채 교수님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임사 체험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임사 체험하는 거,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인공호흡 해가지고 CPR이라 하죠. CPR 하면서 탁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분명히 심장도 먹고 그리고 혈색도 완전히 가고 의학적으로 다 죽었는데, 심지어 뭐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어떤 경우는 하루가 지났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죠. 제 지인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자기 부모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진짜 하루가 지났는데 살았어요. 심장이 다 멎었고, 근데 그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런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면서 그때 어떤 거를 경험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20%, 30% 정도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란다,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뭐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니다, 좀 더 있다가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죽음의 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강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건너면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강이 실제로 있다 해요. 어쨌든 임사 체험, 그리고 또 유체 이탈이라 하죠. 살아있는데 저는 유체 이탈을 몇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제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보니까 이 몸이 진짜 나가 아니구나 라는 명확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계속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몸을 두고 내가 빠져나가서 나를 바라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다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체이탈,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러죠? 최면이라 하죠. 최면을 걸면, 사람이 최면 걸린 상태에서 어떤 전생을 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인데 최면 상태에서 뭐 갑자기 독일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독일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로 뭐 구텐모르 저는 독일을 모르지만 그 독일어로 예전에 어떤 자기 부모님이 뭐였고 내가 뭐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독일을 하나도 배운 적도 없고 독일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죠. 계속 태양이 이렇게 뜨고 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뜨고 지고 하는 걸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데, 어느 순간 계기일식이 되면 왜 저렇게 계기일식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오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임사체험이라든지 유체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최면에 걸려서 어떤 그걸 방언이라는데 방언을 하는 거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5살짜리가 자기가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전생을 기억해서 자기 이름이 뭐고 자기가 2차 세계대전 때 뭐 어떤 전투를 했고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탔고 내가 어떤 배에 의해서 격추됐고 어떤 배의 공격을 받아서 내 비행기가 격추됐고 그리고 그 비행기의 이름은 뭐였고 그 배의 이름은 뭐였고 내가 일본군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살짜리가 하는 이야기를 의사가 한번 찾아봤답니다.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진짜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죠. 크로스링크를 해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다 맞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라든지 어떻게 어떤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 뭐 부모님은 누구다, 어떤 애완동물을 키웠다, 이런 이야기가 100가지를 이야기했으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연채 교수님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되풀이 되던 아니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영생을 하던 어찌됐거나 이번 생이 끝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네. 그것만 바뀌어도 인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 타나토노트 하는, 에스트로노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주를 이렇게 탐험하는 우주 탐험가 에스트로노트. 그런 노트 하는 게 어떤 여행하는 사람인데요. 타나토노트는 죽음을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 소설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고 사실을 소설로 쓴 거죠.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소설의 형식을 빌렸지만 네, 사실을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거나 이 책은 그래서 어떤 화학 약물을 써가지고
의사였나요? 하여튼 의사도 어떤 팀이 있어요. 팀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의사도 있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우주 비행사처럼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어떤 기기를 만들어요. 우주선은 아니지만 말로 그냥 뭐 우주선이라 치고 그 우주선을 타고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유체 이탈을 하는 거예요.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죽음의 세계를 탐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보고 돌아와가지고 기록하고 또 조금 더 가가지고 영계가 이런 영계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영계가 이러이러하더라. 그렇게 해서 또 돌아와가지고 또 기록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너무 가다 보니까 타나토노토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좀 자책을 했겠습니까? 한 팀에서 한 팀원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자책했는데 또 결국에 또 새로운 팀원을 이렇게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또 팀을 꾸려가지고 또 어떤 우주선을 타가지고 우주선 아니지만 그런 우주선 같은 걸 타가지고 약물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 약물을 쓰니까 부작용이 있다 하면 또 새로운 약물을 쓰고 그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또 영계를 또 탐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계의 지도를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계의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상에서.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분명히 소설이 아니다. 야, 넌 어떻게 그걸 확신하느냐?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바다또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웰컴 투 지구별에서는요, 영매를 무당이라고 하죠. 무당이랑 채널링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 어떤 존재랑 채널링을 하는 건데요. 채널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생에 오기 전에 미리 이 생을 딱 계획하고 온다는 거예요. 가족들, 그리고 어떤 역경, 큰 이벤트, 예를 들어서 수류탄을 밟아가지고 터져가지고 막 다 이렇게 흉터지고 팔이 날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힘든 그런 삶,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본인이 다 계획하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 그걸 다 계획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저를 만나는 것까지, 저와 인연돼서 이 영상을 보는 것까지 다 계획하고 온다는 거예요. 안 믿기죠?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있어요. 이쁘장하게 생긴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하고 저하고 인연이라고 만약에 칩시다. 인연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사람이 만나는데 과연 인연이 있느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인연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번 생에 제가 제 딸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거죠. 필연인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면요, 제가 집사람을 만난 것도 필연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집사람을 만나야 저희 딸아이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치과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치과대학에 들어오고, 그래야지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치과대학에서 선후배로 만나고, 또 저희 페이닥터 하면서 만났거든요. 페이닥터 하면서 어떤 치과에서 만났는데 돈은 안 벌고 연애는 하고 말이죠. 어찌됐거나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직장을 제가 가는 것도 필연이 되고요. 왜냐, 가야지 제가 집사람을 만나니까요. 그리고 제가 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 누나 중에 한 명이, 제가 맨날 컴퓨터 공학 가려고 했거든요. 컴퓨터 좋아하고 기기 만지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저는 대학교는 뭐 몰라도 일단 학과는 컴퓨터 공학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랬는데 누나 중에 한 명이 야, 의대도 괜찮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래서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뀌었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제가 책을 진짜 안 읽었어요. 진짜 안 읽었었는데 학교 공부는 했죠. 문제집이랑 이런 건 봤지만 책은 진짜 안 읽었었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소설 동의보감 허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갑자기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펑펑. 그래서 그 허준이 과거 시험도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다가 못 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정한 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스승님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진짜 진정한 의사가 됐었는데, 그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벌써 또 눈물이 날라네요. 그 허준이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스승님이 자기 몸을 해부해보라고, 네가 의사인데 진짜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고 그게 무슨 의사냐, 그래서 직접 한번 보고 느껴라, 만져보고 잘라보고 그렇게 해라고 자기 이렇게 신체를 기증을 하거든요. 허준한테 맡기죠. 그런데 그